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뉴스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먼저 사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홍수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 어떤 지원도 받지 말라, 이걸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14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16차 정치국 회의가 13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는데 5가지의 내용들이 토의되고 또 연구 협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홍수 피해 및 수재민들의 생활 보장 문제, 두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문제, 세 번째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개성시하고 전현지역, 전방지역에 봉쇄를 했는데 해제하는 거, 네 번째는 당 중앙위원회의 신설 부서를 증설하는 거, 다섯 번째는 당 창건 75돌 관련 행사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의 핵심은 최근에 폭우하고 관련돼 가지고 수해 피해 상황 보고 및 이에 대한 대처 문제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홍수로 약 39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기되거나 침수됐다, 이렇게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수해 피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수해 복구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끝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개성지역으로 올북한 탈북민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면서 개성에 내렸던 봉쇄령도 3주 만에 해제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를 해임하고 김덕훈을 내각 총리로 새로 임명했고요. 해임된 김재룡과 박태덕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또 김덕훈, 리병철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자, 뉴스적 얘기입니다. 이 뉴스적 얘기는 오늘의 뉴스에 대한 Y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김정은의 13일 정치국 회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제일 충격을 받은 곳은 아마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통일부일 겁니다. 우리 통일부는 지난 10일 날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적극적 대북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피력한 바 있죠. 여기에 이름도 생소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인영이 통일부가 이걸 승인하겠다,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에 추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실현 여부라든지 통일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의아했던 게 뭐냐면 진짜 북한의 술과 설탕의 물물 교환에 김정은이 동의를 해줬을까, 사인해줬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남쪽에 구걸하는 듯한 모양새로도 비칠 수 있는 그런 조잡한 물물 교환을 과연 승인해 줄 것인가, 해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수해하고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은 아예 남쪽의 대북 지원 의사를 전면 거부를 했는데 이 배경에 이렇게 째째하고도 조잡한 통일부의 생각에 대해서 김정은이 분노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겠다는 북한 술과 설탕 다 합쳐봐야 겨우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겨우 그걸 가지고 대북 지원한다고 생색내고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된통당하게 된 이유는 아닌가, 요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날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그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죠. 이거 대북 직접 지원이 아니고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입니다. 이와 함께 그걸 하면서 이제 수혜를 이유로 적극적 대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강력하게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를 전면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그 탈북자의 월북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졌던 개성에 대한 봉쇄령도 이날 해제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해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지난달 26일 한 탈북자의 월북 당시에 북한 측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심이 있다 그러면서 개성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봉쇄를 단행했을 때, 우리 측은, 또 우리 언론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뱉었죠. 남쪽의 책임을 돌려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해오면 이번 기회에 북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전폭적인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과의 협상 물꼬를 열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남쪽에 대한 배상 요구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고 그냥 개성에 대한 봉쇄를 전격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해 가지고 개성에 무슨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죠. 이렇게 코로나19하고 관련된 통일부의 대북 지원 방안 역시 헛물만 켠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북 지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남북 교류를 해보려고 하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을 국정원장 박지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체제로 바꾸면서 가장 노렸던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매개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구상했고요. 이어 수위가 이제 북한에 터지니까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강력한 대북 지원,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5.24 조치를 폐기하고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를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미국과 비핵화 공조의 틀을 일부 깨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걸 또 공개적으로 피력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상의도 했었지만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시당했죠. 정작 북한은 남쪽으로부터의 모든 지원 의사를 김정은이 직접 나서가지고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은 지난달 24일 날 이미 그 낌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할 때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존의 핵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도발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것은 북한이 남쪽하고 협력을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걸 이미 비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관심도 없다는 거 이미 밝혔기 때문에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자칭 대북 전문가들이 다 앉아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박지원, 이인영,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을 외교안보 라인에 이렇게 앉혔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1980년대에 통일운동하던 그때의 북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평양에 갔을 때 본 그 북한을 지금도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북 정책 방안은 북한 김정은에게 거부당한 셈이 됐고요. 덩달아 미국과는 한미 공조를 상당 부분 와해시키는 불상사까지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대북 정책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진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